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페루, 같은 곳을 보는 동지들, 마추픽추. 여행 온 지 2주 만에 일기를 썼다. 블로그를 하려 했기 때문이다. 페루의 수도인 리마와 우아라스, 쿠스코 등에서 인터넷 검색 정도는 가능했지만 고용량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려면 인내심이 필요했다. 인내심을 발휘해도 업로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힘들다. 남미 여행 중에 블로그 뭐라도 좀 건져볼까 했는데 2주 만에 접었다. 그 시간에 자는 편이 나았다. 첫 일기는 마추픽추 가는 차 안에서 썼다. 스페인어 노래, 아마도 페루 노래가 흘러나왔다. 흥겨웠다. 이곳에선 신나고 흥겨운 멜로디만 나왔다. 운전사가 졸지 않기 위해 이런 노래만 트는 걸 수도 있다. 안다스의 사람들은 슬프자면 한없이 슬픈 곳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유명한 엘 콘도르 파샤보다 몇 배는 더한 그런 노래를 찾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남미 여행에서 페루를 빼놓지 않는다. 그 중심엔 마추픽추가 있다. 마추픽추에 가는 방법은 페루레일 혹은 잉카레일 등의 기차가 일반적이다. 그 외에 잉카인의 길을 따라 마추픽추까지 3박 4일간 걷는 잉카 트레일이 유명하며 청춘은 자전거와 카약, 도보로 2박 3일간 가는 정글 트레킹도 많이 한다. 나는 6시간 버스를 타고 기찻길을 따라 4시간 걸어 마추픽추 아래의 마을인 아구아 깔리엔테에 도착. 하루를 묵고 마추픽추에 올라가는 일정을 택했다. 말이 버스 6시간이지 비포장도로에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내리는 기사님을 위해 주기적으로 음악을 바꿔 틀어줬다. 그가 도로가 아닌 카스테레오로 눈을 돌리게 할 수는 없었다. 아레키파 쿠스코 지명을 외치는 4인조 남성 그룹의 노래는 따라 부를 만큼 들었다. 가는 도중 마을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승객 모두의 식사를 챙기는 이 슈퍼겸 식당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할 것 같았다. 그만큼 작고 조용하고 황량해서 딱히 일자리를 갖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을이었다. 아구아 깔리엔테까지 기찻길을 따라 걷다 죽을 뻔했다. 폐쇄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차가 다니는 길이었다. 기차가 등 뒤까지 왔을 때 어느 여행자가 나를 끌어당겼다. 당겨 살았다. 죽음과 함께 걷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바라던 다른 세계로 온 거다. 우월감이 비오는 기찻길을 즐겁게 했다. 옆에는 우기의 강이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 빠지면 순식간에 시야에서 없어질 만큼 거셌다. 해질 무렵 아구아 깔리엔테에 도착했다. 수증기로 찬 공기 덕에 마을에 노란 등불이 촉촉히 번졌다. 영화 생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떠올랐다. 마을은 여행자를 받기 위해 열심히 건물을 올리고 있었다. 호객 아주머니를 따라간 게스트하우스도 언덕에 새로 지은 건물이었다. 안타깝게도 손님은 나와 일행 4인이 다였다. 대여섯살한 딸과 아들은 내가 과자를 먹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다가와서 함께 놀았다. 조식이 없어 매일 세 끼를 다 사 먹었는데 관광지답게 모든 게 비쌌다. 가장 싼 엠파나다를 골랐지만 고기소가 역해서 거의 먹지 못했다. 콜라에 의지했다. 저녁에 기분을 내려고 레스토랑에 들어갔지만 강남의 물가만큼 비싸 양껏 시키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자 우리는 조금 예민해졌다. 마을에서 마추픽추를 오가는 버스도 비싸서 걸어 내려왔다. 마추픽추라는 매력 아이템을 가진 페루에게 특기는 처지였다. 마추픽추. 그곳은 왜 전 세계의 여행자를 끌어모을까? 해발 2400m의 험한 봉우리 위에 세운 도시라 신기해서? 그곳에 살던 잉카인들의 호련히 사라진 미스터리 때문에? 처음엔 마추픽추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 엽서에서 본 그대로지 싶었다. 꽃보다 청춘에서 유희열, 이적, 윤상이 마추픽추를 보면서 운 이유는 고산병으로 심신이 허약해져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마추픽추에 도착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봤다. 잉카인의 도시는 무척 꼼꼼하고 정교했다. 많은 여행자가 일출을 보려고 새벽부터 찾아왔고 오후 늦게까지 내려갈 줄을 몰랐다. 숙소가 있는 쿠스코로 돌아갈 때는 오던 길을 되짚었다. 기찻길을 걸어가 우리를 쿠스코로 데려갈 봉고차를 기다렸다. 당연히 제 시간엔 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러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많은 여행자가 하나의 목적지에 다녀왔음이 분명한 기운을 풍기며 또 거의 비슷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한자리에 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질감이라 하면 너무 뭐랄까 서로를 이해하기에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훈훈함이랄까. 예를 들면 화장실이 없으니 노상방뇨를 방관하고 행상 할머니가 파는 바나나를 사 먹을지 말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여행자의 기운이 이곳에 생기를 주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기다린 여행자들은 예약과 상관없이 무작정 온 곳 차에 탔다. 어차피 방향은 모두 쿠스코며 비가 내려 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선은 빠져나가는 게 중요했다. 봉고차를 타고 가다 내려 나무로 엮어 만든 가니다리를 건너고 다시 봉고차를 기다리고 12시간쯤 달려 쿠스코에 도착했다. 무릎이 아니었다. 닭장 같은 차 안에서 내려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추픽추라는 머스트 일정을 해놨다는 안도감도 들고 이 아름다운 쿠스코에서 무얼 할지 설레었다. 안녕 페루, 쿠스코. 마추픽추를 다녀온 후 쿠스코 근교를 둘러보기로 했다. 산속의 염전인 살리네라스, 고대 잉카인의 실험 농경지인 모라이 등을 관람하는 패키지를 게스트하우스에서 예약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수완조인 주인이 운영해 늘 만실이고 각종 투어를 예약받아 부수입을 올렸다. 나는 게스트하우스의 거실 소파에 앉아 늙은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도우미 아주머니의 딸에게 로션을 발라주곤 했다. 아이에게 여행자는 말을 거는 성가신 존재여서 무척이나 새침한데 로션을 발라주면 거울을 보며 흡족해했다. 투어 당일 비가 내렸다. 투어사 직원이 광장에서 언덕의 게스트하우스까지 나를 데리러 왔다. 이럴 거면 다들 광장에 모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싶었다. 아저씨의 수고가 무색하게 내가 다른 관광버스를 탔다. 가이드끼리 연락을 주고받아 제대로 갈아탈 수 있었다. 매년 수천 명의 여행자를 받는 쿠스코의 여행사는 촘촘히 연결된 듯 했다. 버스는 첫 번째로 산속의 염전인 살리네라스에 내려주었다. 우기여서 푸르지 않고 흑색이었다. 가뭄 없이 둘러보는데 리마에서 온 관광객이 말을 걸었다. 어머니와 중국 여행을 다녀오고 형은 파일럿이라 하니 리마의 부촌에 사는 도련님 같았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두나베이의 팬이라고 인스타그램을 보여줬다. 두나베이는 배두나였다. 그는 배두나가 출연하는 미드, 센스8을 챙겨왔다. 대화 주제가 떨어진 우리는 다시 관광버스로 돌아갔다. 다음은 잉카가 산악지대에 부족한 농경지를 해결하고자 만든 계단식 경작지인 모라이였다. 입장료가 한국 돈으로 3만 원가량이어서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 날은 돌을 아끼고 어느 날은 막 쓴다. 술 사는 데는 몇만 원을 아끼지 않는데 모라이 밖에 잔디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버스를 제일 늦게 탔다. 투어 다음 날에는 병원에 갔다. 나스카를 떠난 후부터 눈에 하얀 물감을 푼 듯 뿌옇게 보였다. 여행자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쿠스코의 병원을 연결해 주었다. 병원은 생김새가 한국과 다르지 않지만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 의사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밤에 출근해 2시간 정도 진료를 보는 듯 했다. 병원을 옮겨 다니며 시간대로 일어나 싶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의사는 영어를 못했고 나는 스페인어를 못했다. 의사는 통역을 불렀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코스코여서 그런지 병원에 전담 통역사가 있었다. 이름은 세실리아로 20대 중반이나 됐을까? 청바지에 롱 부츠를 신고 짧은 자켓과 스카프를 멋지게 두른 멋쟁이였다. 그는 영어와 이탈리아, 당연히 스페인어를 하는데 아쉽게도 한국어는 못한다고 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데 너무 어려워. 나는 3개 국어를 하는데 뭘 또 하냐고 했다. 그녀는 영어가 통하지 않을 땐 구글 번역기를 열어 한국어로 변환했다. 서너 차례 병원에 갈 때마다 우리는 의사를 기다리며 할 일 없이 대화를 나눴다. 함께 줄 선 주민들은 내가 신기한지 흘끔거렸다. 관광지가 아니라 동네 병원이니까. 팔 다친 소년을 꼭 아는 아버지,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도 있었다. 의사에게 나는 골치 아픈 환자였을 거다. 말도 통하지 않고 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을 찾기 어려웠으니까. 귀국 후 한국 안과에 갔을 때도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라며 안약을 처방했다. 그나마 코스코 의사는 눈을 한참 들여다보고 고심하며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었다. 매번 달랐지만 처음엔 내 말대로 모래가 눈에 들어가서 긁혔다 했고 처방한 안약이 먹히지 않아 두 번째 갔을 때는 고양이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했다. 한국에선 괜찮았어도 외국에서 발병할 수 있다고. 정말 한국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고양이와 놀던 터라 신뢰했다. 의사는 내 눈의 회복 시기를 마추픽추를 다녀올 때쯤이라고 했다. 쿠스코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외국인 환자에게 마추픽추를 어떤 경로로 가는지, 며칠 일정인지, 다른 도시로 언제 떠나는지, 마추픽추 때문에 무리하지 말라 등을 듣고
묻고 조언한다. 사실 지금까지도 눈이 선명하지 않다. 그래도 당시에 심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밤에는 쿠스코의 클럽을 들락거렸다. 게스트 앞에 현지인이 줄 서는 클럽에는 종종 경찰차가 출동했다. 나는 여행자가 즐겨가는 광장 쪽 클럽에 갔다. 음악은 힙합이든 팝이든 기승전 살사로 편곡되었다. 살사를 기가 막히게 추는 커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페루 남자와 춤을 추었다. 양쪽 볼을 연달아 대며 허공에 키스하는 법을 몰라 헤어질 때 볼에 진짜 키스를 했다. 메시지를 전한 건지 그는 내일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라고 했다. 스캔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 거부했는데 후에 마추픽추 가는 길에 그를 만났다. 배낭에 라디오를 매달아 힙합을 크게 틀며 마추픽추로 올라갔다. 밤에 본 사이가 낮에 만나면 그렇듯 좀 수줍게 인사를 했다. 투어, 병어, 클럽이 아니면 쿠스코의 광장을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 많은 여행자가 돌아보니 쿠스코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한다. 뭐가 예쁜지 콕 집을 순 없는데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는 미인. 2월에 쿠스코는 비가 자주 내렸고 햇빛은 뜨겁게 바람은 차갑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기온이었다. 여분의 옷을 갖고 다니며 한꺼풀 벗거나 입어야 했는데 나중엔 귀찮아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쿠스코를 아름다워했다. 광장에선 사람 구경을 했다. 영화 같았다. 일정한 화면 안에서 다양한 개성과 인종을 가진 등장인물이 바뀌었다. 휴식을 즐기러 온 현지인 가족도 많았다. 인디오 전통 의상을 입은 나이든 여성들도 그들은 길고 풍성한 검은 머리를 갈래로 닦거나 따은 갈래의 끝을 하나로 묶었다. 겹쳐 입은 듯 풍성한 플레어 스커트와 카디건, 방직 모양의 쇼를 거치고 반 양말에 낮은 구두를 신고 살짝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이 멋스러웠다. 다들 모자도 썼다. 진심 패셔너블하여 카메라에 담고 싶었는데 인물 사진은 쉽지 않다. 죄책감마저 든다. 특히 아이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내 모습이 꼴보기 싫었다. 코스코는 유명 관광지여서 그런지 광장을 중심으로 경찰이 단속을 많이 했다.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별뜻 없어 보이는 페루인들에게 신문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 저녁이 오고 추워지면 몸을 떨며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다. 꼭 인디오 아주머니들이 라마털로 짠 스웨터를 살 거라고 다짐하면서. 코스코는 페루 일정의 마지막이었다. 볼리비아의 코파카바나로 가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갔다. 시간이 남아 터미널 옆에 작은 식당에 들렀다. 페루에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치킨 한 조각과 밥이 플라스틱 그릇에 나왔다. 옆에서 페루 아주머니가 같은 메뉴를 드시고 계셨다. 관광객과는 별개의 삶이었다. 유적지보다 이것이 진짜 페루의 매력이 아닐까? 페루를 거의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았다.